안녕하세요. 저는 2020 은펜대전 멘토 안혜수입니다. 저는 이제 멘토 특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일단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내신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꿀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한 학기 동안 이제 두 등급을 올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신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수포자를 위한 수학 내신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세 번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의 기적이란 교과서나 이제 수특 같은 강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업 자료를 무조건 세 번 이상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제일 어려워했기 때문에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그냥 막 무식하게 풀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풀 때는 진짜 아리까리 하면서 풀다가 두 번째 풀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감이 좀 잡히고 세 번째 풀 때부터는 이제 진짜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 번을 풀게 되면은 정말 이 유형이나 이런 그런 풀이 과정들이 외워져서 여러분들이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풀이의 기적이에요. 풀이의 기적이란 정말 그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적는 걸 말해요. 수학 문제를 딱 보고 나서 못 풀겠을 때는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잖아요. 저는 그 풀이 과정을 진짜 싹 다 적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을 때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 이거 보고 풀고 보고 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모르더라도 그 풀이 과정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었지, 이렇게 적었었지 하는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조금 더 이제 풀 수 있겠더라고요. 영포자를 위한 영어내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첫 번째로는 이제 형광펜 풀이가 있어요. 형광펜 풀이는 문법 공부하는데 정말 유용한 공부법이에요. 일단 영어 문법은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에 있는 모든 문법 구절에다가 형광펜 칠을 해줍니다. 뭐 그게 뭐 이프절이라든지 수거, 뭐 단수, 복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상관없이 싹 다 이제 형광펜 칠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형광펜칠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게 조금 더 눈에 띄고 눈에 익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고 있을 때, 이거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어 내신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를 두 권을 만들어라 인 건데요. 교과서를 두 권 만들란 소리는 이제 필기한 지문이 따로 있고 깨끗한 지문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한테 멘토링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멘토링에서 느낀 게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 영어 문법 그 구절을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지문 자체를 통째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문장에 있는 뭐 문법이라던가 그런 뭐 단어라던가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볼 수가 없어요.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한 권의 책에는 정말 이렇게 구절구절 끊어서 단어 써놓고 뭐 문법 써놓고 이렇게 꼼꼼하게 필기를 해놓고 이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확인을 하면서 깨끗한 지문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이렇게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 오르는 시간 분배법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플래너. 이거는 정말 진부한 얘기인데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공부법이에요. 저는 이제 극단의 즉흥형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꼭 공부할 때는 플래너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량을 정해놓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험 기간까지 내가 얼마큼 해야지 하는 그 량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플래너를 쓰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내가 오늘 할 만큼의 이제 할당량을 정해놓으면은 그 할당량을 다 하면 이제 내가 놀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더 빠르게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부 시간 끊기가 있어요. 공부 시간 끊기란 이제 수업 시간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을 확실하게 정해두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그만큼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친구들이랑 스터디 개념으로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과 그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잠깐 단소를 나눈다거나 하는 그런 리프레시 시간을 꼭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을 공유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거를 이제 내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거 끝나면은 친구들이랑 놀 수 있다 하는 그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미친 집중력을 이제 여러분들이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밥 먹으러 가기 10분 전에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것처럼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학종 꿀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수시 6개를 6학종을 썼었어요. 그만큼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단 목차로는 첫 번째로는 나를 소개하는 동아리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새 특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소서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면접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를 소개하는 동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국영수 과목은 아무래도 대학교에 있는 과랑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과랑 관련 없는 과목이 대다수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 흥미가 여기에 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동아리입니다. 여기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 체계적으로 활동을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흥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활동을 직접 기획해서 한다면 훨씬 더 이제 효율도 좋고 봤을 때 딱 이렇게 뭔가 흥미가 있어서 했구나 하는 게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회나 답사, 프로젝트 같은 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촉박하다거나 좀 마땅한 활동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경우에도 뭐 그냥 답사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국사학과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유적지 같은 곳에 답사를 하는 거를 가장 큰 활동으로 삼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 학교를 탐방을 한다거나 회사를 탐방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특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일단 첫 번째로 세특에서 진로랑 연관 지을 수 있는 활동을 하자입니다. 일단 세특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본인이 한 활동이나 그런 수업에서 느낀 점을 이제 적으라고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한 활동을 이제 선생님께 알려드리면 선생님들께서도 기꺼이 이제 적어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국사학과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준비할 때 이제 국제법 관점에서 본 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뭐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법과 정치 선생님께 그 보고서를 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세특을 채웠었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는 다다익선이다. 여러분 채택을 채우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다양한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뭐 과목마다 이제 특기 사항을 제외하고 뭐 학생 모의 재판이라던가 UCC 대회 같은 다양한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어느샌가 이렇게 세특이 불어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소서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자소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겪었던 일인데 이제 자소서를 뭔가 내가 되게 특출나게 잘 쓰기 위해서 엄청 깊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기본에서 벗어난 자소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나의 과와 적합한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글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기본에 충실한 자소서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어지는 활동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자소서의 한 문항에다가 한 그런 활동을 적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학생 모의 재판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학칙 개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뭐 모의 재판에서 필요했었던 학칙을 본인이 직접 개정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게 어느 정도 스토리도 있고 되게 스스로 고민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도대체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알자. 면접을 준비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지나 컨셉을 잡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그래야 좀 기억에 남는 면접을 보기 좋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도 굉장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별 정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이 질문에는 이 대답을 해야지 하면서 그 면접 질문과 그 대답을 다 이렇게 써놓고 그걸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우다 보면은 이 면접관이 질문한 그런 면접의 그 질문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다양한데 그거를 저희가 다 준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벗겨나가면은 당황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지 정도의 이제 키워드를 정리를 해가지고 문장으로 외우기보다는 좀 키워드로 중심으로 이제 단어 이렇게 외워서 여러분들이 그 직접 면접장에서 재구성해서 대답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기부도 결국엔 공부다. 어,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보면서 아무리 길더라도 어쨌든 내가 한 활동인데 당연히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독서에다가 적어놓은 책이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그 독서를 다시 읽지는 못하더라도 뭐 독후감을 뭐 다시 본다던가 이렇게 줄거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이제 세특에 나와 있는 딱 한 줄이더라도 그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세특을 정말 공부하듯이 이렇게 이 활동에선 뭘 했었고 내가 뭘 느꼈고 하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내신 꿀팁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꿀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긴 시간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2020 은평대전 멘토 안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